네, 지방선거가 83일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치권 사정에 밝은 박형광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길어요, 길어. 기자님 뵙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전 뭐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스튜디오 굉장히 향긋한데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고흥 유자차를 소개합니다. 향부터 다른 고흥 유자, 따뜻하게도 또 시원하게도 완벽한 맛입니다. 국산 유자 기준 고흥에서 재배한 유자로 만든 달달합니다. 유자차이고요. 전국 생산량 40%를 차지하는 전남 고흥 유자를 통째로 넣어서 만든 유자차입니다. 타사와 타임쿡 유자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사 유자차는요, 당침 유자. 이게 뭐냐면 유자 25, 설탕 25. 그러니까 사실상 설탕 반 유자 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설탕을 더 섞습니다. 50%. 그러니까 사실상 설탕이 75%고 유자는 25%예요. 그래서 단맛이 매우 강한데요. 타임쿡의 유자차는 어떠냐? 순수 유자 50, 설탕 50 이렇게만 만들어집니다. 이건 집에서 엄마들이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유자의 맛과 진한 향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유자차 포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생산 관리, 위생 검사로 안심하셔도 되고요. 알맹이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사용해서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착즙하지 않고 유자를 통째로 넣어서 과육과 과채가 듬뿍 담겨 있고요. 수령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요. 고흥 유자차 1kg은 15,900원, 그리고 2kg은 26,900원입니다. 모두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무조건 2개 이상 구매하시면 2,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개 하셔서 하나는 친정집 시댁에 선물하시고 하나는 댁에서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합니다.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300원 포인트도 적립됩니다. 어때요? 제가 방금 마셔봤는데 네. 엄청 진해요. 그러네요. 색깔이 정말 진하네요. 네, 이게 지금 원래 보통 기자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가끔씩 카페 맞아요. 가면은 유자차 시킬 너무 때가 있거든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유자차 시킬 기분이- 때 있는데 그거랑 완전 다릅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네요. 네, 카페에서 아침에 오는 거 유자차 달라요. 한 잔. 네. 네. 아침에 음악 대신 취재 편의점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유자차 드시면서 바깥에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환절기에 창밖을 감기가 또 오시는 분들 맞아요. 있는데 그때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입안 가득 유자의 향이 쫙 엄청 향긋해요. 퍼지는 네. 게 진짜 근데 기분이 좋아지네.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커피로 이렇게 먹먹한 답답함이 유자로 확 달래주는. 달콤하고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운림가 김치예요. 오랜만입니다. 맛있죠. 네, 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김치 대축제에서 상 받았어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모두 3관왕. 누적 27번 수상 경력이 있고요. 이거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 국산이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 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아삭하고 향긋한 제철 봄동을 전라도식 양념으로 버무린 산뜻한 겉절이,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3월 20일까지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어 선배 보이네.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두쫑쿠하고 두쫑쿠? 두쫑쿠하고 지금 봄동 비빔밥 유행하고 있다는 거. 진-
진짜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엄청 핫합니다. 근데 봄동이 지금 딱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요. 3월에. 맞아요. 네, 예. 지금 시키십시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그 봄동이 진짜 옛날에는 쌌거든요. 근데 요새 마트 가 보니까 봄동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예, 봄동도 4,000~5,000 원 하던데 예전에는 봄동이 요때만 딱 먹을 수 있고 1,000원, 1,200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지고 막 겉절이해가지고 저녁에 올려놓는 거예요. 된장찌개하고 그렇게. 아 근데 김치가 이것도 예. 되게 젓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오. 맛있습니다. 네, 진합니다. 자, 우리 새신랑 취재 편의점에 와서 아침 드십니다. 상큼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아 진짜 맛있네요. 본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림과 김치는 저 박형광 기자 제가 꿈이 있어요. 네. 운림과 김치가 청와대 들어가는 운림과 김치 청와대 춘추관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광고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너무 같은데요? 맛있어서 네, 진짜 맛있어요. 운림과 김치는 정말 청와대 우리 춘추관 기자님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봄동 겉절이 먹고 그러니까요. 유자차 한잔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독이 많다고 박형광 기자가 꼼꼼히 취재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빠르게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오늘은 같습니다. 제가 혼자 오기 때문에 네. 또 더 열심히 혼자 오는 네. 날 2배로 단독하는 이정수 선배한테 묻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예, 센 단독 오늘 많이 해오셨는데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 뭐예요? 소주 회동이에요? 소맥 회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장동혁은 어떻게 되는 연락을 겁니까? 딱 돌려보니까 예. 일단 모두가 다들 한숨을 쉽니다. 한숨을 쉬고 모 의원은 야, 엉망이다. 엉망이다. 네, 엉망이다. 그러고 사실 장동혁 대표의 어떤 체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대부분의 평가가 이제 끝났다. 장동혁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예. 평가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만 해도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제 있는 이 국힘 내부의 평가인 거 우리 평가가 아닙니다. 국힘 내부의 평가입니다. 소송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장동혁 잘하고 있다. 밀고 갈 거다라고 했던 평가했던 분이 어제 연락을 하니까 네, 달라졌어요.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욕을. 네, 왜냐면 이제 그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처음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7명.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두 손 두 발 들었다. 장동혁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장동혁의 가장 실패 요인은 세력화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에 장동혁 세력이 없다. 맞습니다. 친 장동혁계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해찬?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죠. 현역 의원 중에는 아마 사무총장 하고 있는 정의용 의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지도부에 있는 현역 의원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친장이라고 부르기 힘들죠. 네, 그리고 우재준 청년최고 같은 경우에도 친한이고. 친한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세력화에 실패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원내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평가인데요. 네, 그게 실제로 사실 맞기도 하죠. 그 말도 맞고. 네. 그리고 일단 소주 회동이 있었던 건 맞는 것 맞고 네, 네. 6일날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 이게 연결되는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네. 소주 회동이 6일날 있었고 그때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원내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그 김민수 최고가 말한 것처럼 동의합니다. 결의문 냅시다. 네, 이 정도의 네.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알겠다. 다만 2, 3주의 시간을 달라라고 네. 했지만 의원들이 그걸 기다려주지 않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일날 회동이 있었고 7일날 바로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만났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취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오세훈, 송원석, 장동혁 3인 회동이 있었다. 그렇죠. 주말에. 이거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같은데. 이름이 박아서 나온 적은 없어요. 없어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정도는 예. 있었는데 예. 그렇게 만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8일 날 이 후보 등록 마감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일요일이. 예. 근데 일요일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예. 사실 그 지점에서도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원내에서도 화가 났다 그래요. 오세훈 시장에게. 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후보 등록하라고 했는데 왜 후보 등록 안 하냐?
그러니까 대해서 또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결의문은 오세훈을 위한 포석이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저 당에서 풀한 거 아니냐 중앙일보에.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너 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거야.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 유리하게 그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 더 불쾌감이 있었다. 내부에서 불쾌감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에 미리 가서 우리가 월요일에 혹은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조만간 윤과 절윤한다라는 결의문을 채택할 거야라고 줬는데 시그널을 줬는데 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것을 거부하고 후보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도 기분이 상하죠. 사실은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결까지인데 오세훈 시장 그래서 끝내 후보 등록 안 합니까? 하는 거죠. 저도 어제 하는 그거를 걸로 또 취재를 해봤어요. 예. 해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진짜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하기 진짜? 싫어하는 마음이 되게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의 마음은 반반이다. 반반이다.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예. 그 후보 등록을 해서 만약에 예. 선거에 나갔어, 예.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겼다 봅시다. 네.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가 이제는 민주당이 그렇죠. 상당 부분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국힘 절대 다수의 그렇습니다. 네. 의석은 아닐 거니까. 그리고 구청장도 아마 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은 그냥 허수아비 시장처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예. 거의 정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본인의 꿈은 대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울시장에 5선이나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바로 퇴물이다. 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 퇴물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그 당권에 먼저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당권. 네, 당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예 진짜 출마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게 측근들의 네. 설명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 네, 이게 해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민심을 이제 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 전에는 이제야. 네, 그 전에는 뭐 탄핵 안 된다, 뭐 절윤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민심을 훑어보니 이거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그러게 보이면 말입니다.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출마를 할 경우에 만약에 당권 도전에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마를 했을 때 만약에 졌다. 네. 물론 지겠죠. 거의 지일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졌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너 그래 봐봐 이제 끝났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대 후보와 바짝 붙어서 졌다라고 하면은 동력이 생기죠. 당권에 도전할 수 네. 있는. 하지만 지지율이 격차 너무 많이 났다. 예. 야 오세훈도 이제 끝났네. 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권에 유불리가 있을 것이냐를 네. 두고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세훈 저 시장의 후보 등록 여부는 아직 결판이 정말 모릅니다. 안 난 예, 거군요. 정말 알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막판까지 예. 후보 등록을 할지 그래서 문 활짝 열고 계속 기다리겠다 네. 이런 스탠스를. 그리고 예, 이제 국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예. 이제 사실은 본인도 실권을 잃은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출마해달라고 설득할 그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의 실권 끝났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원내에서는 소위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윤 어게인 차원에서 그 인사를 해놓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를테면은 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이라든가 네, 네, 네. 장해찬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과연 그 요구를 받을 것인가?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장동혁 체제는 거의 전무로 가는 해기 때문에 네. 그걸 굳이 끌어내려 가지고 당의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대위 체제로 갈 거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이 누가 하는가 사실 그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문제고 예.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기력한 분위기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저륜을 한다라는 것에 뭐 소극적 동의를 했다. 하지만 네. 이 지금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리더가 안 보여요. 한동훈도 나갔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 체제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지금 체제를 뭐 다시 논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쇄신이나 이런 걸 해야 그 저륜의 어떤 진정성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그래요? 내부가 지금 굉장히 내전을 끝난 뒤에 폐허를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무기력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무기력한 얘기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사실상 뭐 무슨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난 정당이다. 네, 뭐 네, 우리 네. 당에 뭐가 있다고 취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몰리도록 뭐 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문제를 바로 잡고 고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태 그냥 뭐 두고 있다가 선거 이제 석 달도 안 남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보수 정당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네, 어쨌든 이게 민주당만 잘 돼서 네. 나라가 사실은 그 균형이 네.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건강한 보수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김민수 최고랑도 어제 연락을 좀 해봤어요. 김민수 최고. 그게 예. 왜냐면은 김민수 최고가 10일날 장동혁이 뭐 그런 거 아니다. 예. 저륜에 뭐 적극 동참한 거 아니다라는 취지의 어떤 페이스북 글을 새벽 2시에 올렸잖아요. 올렸죠. 예. 그러고 난 다음 바로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107명과 함께 간다. 107명과 함께 간다. 예. 더 이상의 당의 분란을 만들지 마라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어허.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좀 티가 나던데. 근데 원래 김민수 최고도 뭐 네. 이런 극우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원래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어제 물어봤더니 예. 그럼 윤 게인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윤을 어떤 뭐랄까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윤의 복직을 원했던 건 아니다 우리가. 복직? 네, 윤의 복귀나 복직을 원했던 예. 건 아니고 예. 저륜을 하자라는 것은 어쨌든 윤의 공과 과가 있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공과 과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레거시를 완전히 끊어내고 절단하고 당이 새로 시작하는 게 당의 영속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면 윤을 다시 뭐 복귀하든 뭐 하든 어쨌든 전 윤석열을 다시 뭐 복직하자는 운동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윤어게인은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그럴 줄을 알긴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도 선거 닥치면 그렇죠. 그 네, 예상했죠. 그렇죠. 예상되던 수순대로 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런 분치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언론이 결의문이라고 써주고 있긴 합니다만 무슨 결의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의 그렇죠. 정치적 복귀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대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장사미사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당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가치에 따라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라를 뒤흔든 역대급 계엄을 21세기 일으켰는데 누구보다 더 국민의힘이 나서서 준엄하게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심판하자고 했어야 그럼요. 그게 옳은 태도였죠. 근데 그걸 못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질질 끌려다닌 건데 종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장동혁의 화려한 날은 다 갔네. 네, 되게 짧게 끝났죠. 네. 네. 불꽃같이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근데 이제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그렇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지금 네. 22분 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지역의 지방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이게 영남권에서 재밌습니다. 승리해서 돌아오는 겁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측에 이제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이정수 선배랑 얘기할 때는 못 나올 거다 한동훈이라고 했지만
절대 못 나가는 나온다. 것은 상수다. 네. 못 나가는 걸 상정하진 않는다. 어. 못 나가면 한동훈이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취재가 됐어요. 안 나가면은 이정주가 이기나 봅시다. 한동훈 끝난다. 무조건 네. 나가야 된다. 네. 일단 나가는데 어딜 나가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대구냐 부산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대구가 더 쉬울 거다 한동훈한테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대구가 더 어려울 거다 생각했지만 대구가 더 쉽다고 보더라고요. 한동훈에게. 예. 왜냐하면 대구에 나가면 예. 어쨌든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예. 한동훈 1대1로 붙는 구도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의석을 내줄 리는 없다. 예. 그러니까 둘이서 어쨌든 붙는 구도에서 한동훈이 인지도나 어떤 명분 싸움에서 이길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부산을 나가야 된다라고 어떤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을 나가야 서사가 완성이 된다. 참모들 사이에. 네, 왜냐하면 부산이 대구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부산을 나가면 뭐 이제 조국혁신당도 있고 예.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이렇게 4파전 혹은 예. 3파전이 될 거다. 예. 거기서 이기는 것이 더 극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좀 훑어보니 한동훈과 손잡고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요? 네. 어. 근데 지금 당장 말 못하죠. 지역별로? 네. 특히 어느 지역에서 그런 흐름이 특히 커? 부산에서. 부산에서. 네. 예. 부산에서 인기가 실제로 많은가 봐요. 한동훈 대표. 네. 저도 예. 잘 모르겠는데 네. 많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캠프의 얘기인 거죠. 한동훈 캠프의 얘기이기도 하고 예. 부산 지역의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누구냐 제가 누군지는 말을 못하는데 왜냐 5% 이제 예. 솔직한 마음을 말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취재원 공개는 못하지만 실제로 한동훈 그러니까 원래는 선거를 지방선거는 대권주자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르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없다. 장동혁 대표로는 못 치른다. 네. 윤호개인으로 못 치른다. 윤석열로는 못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이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니 단계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하지만 지금 네. 단계로 날려버리면 진짜 국민의힘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울 만한 주자 장동혁 아니요. 뭐 오세훈도 잘 모르겠어. 그나마 있는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다는 지금 거죠. 당장 어떤 인물을 꼽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군요. 가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인데 이제 거의, 거기에 어긋나면 또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말을 못하는 못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공천은 받아야 되니까. 공천은 장동혁 그리고 이정현 네. 위원장의 눈치를 봐야 되기 봐야 때문에 되니까. 지금 당장 말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 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공천은 장동혁, 선거는 한동훈.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예. 네. 이게 지금 비단 부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 선거 지휘는 야전 사령관은 한동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기괴한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무소속 한동훈이 그렇죠. 네. 그 제명된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랑 뭐 연대해서 손잡고, 손잡고 선거 캠페인하고 이렇게 된다. 맞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되게 특이한 구조가 그러면 되는 거죠. 이번에 국민의힘은 빨간 잠바보다 하얀 잠바 물결이 더 많이 퍼지는 거 아닌가? 하얀 잠바를 그때 조국혁신당에서 이미 선점한 것 같은데. 하얀 잠바를요? 네. 그래요? 네, 한번 지켜보죠.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빨간 잠바 대 파란 점퍼가 그리고 될지. 이 얘기를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그 대표 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한테 연락이 많이 온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후보들이 출마하는 후보들이 그래서 예. 어디냐라고 예. 했더니 말 못하겠는데 예. 부산시청 요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부산시청 네. 박형준? 네, 그렇죠. 박형준 시장 쪽에서 네, 연락이 온다. 연락이 온다.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네. 선거를 치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냐? 그러니까 네. 얘기해도 된다. 오. 오케이, 그러면은 부산시청에 연락 받은 사람한테 내가 연락해도 되냐? 네.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럼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확인했습니다. 뭐래요? 네. 부산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연락한 거 맞고 한데 네. 내가 또 부산에 또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 부산 북갑에 오면 네. 내가 돕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다. 조금 말이 다르지만 어쨌든 톤다운입니다. 연락을 하고 있다. 톤다운입니다. 네. 그러나 연락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형준 현 시장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SOS를 쳐서 그렇죠. 우리 함께 뛰어요. 그렇게 이해되죠. 네. 우리 함께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다. 맞습니다. 이런 비단 말씀 그 주셨습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재밌네요.
장동혁 대표 갑자기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 네. 이분이 집이 많잖아요. 오피스텔 내놨어요. 네. 팔렸습니까? 아,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너 부동산 계속 하나. 연락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네. 팔렸습니다. 오, 네, 팔렸어요? 팔렸고. 얼마에 팔렸어요? 근데 이게 되게 투자 이게 제가 두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은 투자 실패했다. 또 한 분은 거기는 원래 투자하는 데가 아니야. 좀 의견을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2022년 9월에 1억 7,500에 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매매가가 1억 8,500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네. 번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취득세 하고 뭐 하면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네. 아무튼 팔렸다. 그렇군요. 근데 그밖에 다른 집은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죠. 뭐 지분으로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건 팔 수 없다 그랬어요. 구로 현대 아파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12층. 단지가 어쨌든 너무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거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분,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뉴스공장에 그 장인수 기자 그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찰 인사에게 요구했다. 근데 사실 여기 거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거래설이라고 처음 쓴 거는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짜고 공천 거래, 네. 공소 취소 거래, 네, 네. 이제 요렇게 잡히고 프레임이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음. 윤선 선배가 저를 이게 보내려고 하는구나. 보내기. 농담이고요. 네. 저는 이거를 보고 그냥 남일 같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아마 글로 나왔으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가 이게 좀 비슷했거든요. 좀 무리한 보도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냐면 그 A와 B 의원 현역 그렇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은 뭐 나왔지만 이준석 천하람 그 두 의원의 얘기를 듣고 김건희가 그 공천에 어떤 개입한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보도한 거거든요. 네. 그 둘의 말로써 네. 그것과 사실 같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장인수 선배가 검사들에게 믿을 만한 취재원들에게 그 얘기를 네. 듣고 전달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사실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글로 나타난다면 뭐 A 검사, B 검사 이렇게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누군가가 익명의 누군가가 있다라고 보이지만 지금 이제 장인 선배가 말로 하기 때문에 그 앞단을 제껴놓고 말로 했기 때문에 더 뭔가 의심스러워하지 않나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좀 그렇군요. 듭니다. 네, 관련해서 저도 어제 좀 더 그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도 그 맥락에서 전해주긴 했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은 과정에 의심되는 바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누가 네. 장인수 기자에게 이 얘기를 옮겼을까가 네. 짐작이 되는 인물이 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인 거죠. 네. 그런데 본인은 평소에도 검사들을 자주 만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를테면은 이제 A팀 다 우리 기자단 보면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1, 2주에 이렇게 나눠서 의견을 듣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최근에 이제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 네. 이런데 이제 그렇게 상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1번 대통령이 공소 취소 이런 말씀 하실 분도 아니고 설령 그런 그러니까 그 장 기자 알지? 예,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취재해 온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신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소 취소를 뭐 얘기하기도 어렵고 할 분도 아니고 절대 내가 그런 거 온다고 해서 그런 사건을 지휘할
상황이나 조건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그 퇴근길 그 도어 스태핑을 네, 통해서 기자들과 굉장히 만나서 얘기를 당황스럽고 했죠. 네. 어이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예. 제가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저도 알고 있는 바로만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조율돼서 그 얘기를 하고자 조율돼서 나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율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예.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갑툭 튀구나. 그런 특정을 예, 한 뭐 예, 얘기를 한 예. 상황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말을 낳고 또 다른 말을 낳아서 네. 계속 이런 거 아니야 카더라 이렇게 번져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제가 2차 특검 소식 말씀드렸지만 특검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 중수청 법안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내란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언론은 언론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바빠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